북한 건설 현장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산재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75세 이상 버스 무료 사업을 울주군이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검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질타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형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북항에서 진행 중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할 공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이곳 대형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쓰러진 40대 노동자는 사고 당시 LNG 탱크 내부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20일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하루 전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된 탱크 내부는 사방이 꽉 막혀 외부 기온보다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온도계하고 그거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체감 온도 32도 이제 이 정도 유지되는 기록들을 저희도 좀 확인해갖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산재 대책을 주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유례 없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대통령 특별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시공사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로 지목됐던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위험 요인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23일 건설 현장 4층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 7월부터 75살 이상 울산 시민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울주군은 지급 기준을 더 낮춰서 65살 이상 군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생활권은 넓은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살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울주 국민의 14%가 추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3살부터 64살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직행 좌석과 리무진, 지선과 마을버스, 마실버스 등 모든 버스가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요금은 한 달에 16번으로 제한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울주군 교통카드를 써야 하는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면 분기별로 사용 금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첫 환급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오는 12월 20일에 처음 지급됩니다. 울주군은 신청 초기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억 원, 연간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울주군은 광범위한 생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은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고 지난 7월부터는 65살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울주군은 예산이 울산 동구청의 3배 정도로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이어서 지원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잠적해 피해를 주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울산시가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의 한 전세버스 업체에 시청 간부를 사칭해 버스 임차를 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외에도 복지관 납품용 물품 구매나 와인 대량 주문 등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상한 전화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실제 검거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7월까지 99건의 사건이 발생해 22억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된 용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800건이 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0.7%에 그쳤습니다. 임금과 단체 교섭 난항으로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이틀 동안 2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강도를 높여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임금 교섭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흘 연속 파업을 이어온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은 전면 파업에 가까운 7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와 조선 사업장인 현대차와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나선 노조의 성과 보상에 집중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마무리하자며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세대와 직군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안건에 매몰되지 말고 성과 보상에 집중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이 계속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재의 안위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집단 사직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을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 9명은 입주자 대표 등 3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집단 사직하고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혁신관 10명을 지정했습니다. 인공지능 혁신관은 세정과 지역산업, 관광 등 주요 시정 실무 공무원들로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시정 혁신 업무를 담당합니다. 울산시는 혁신관 지정과 함께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수도 울산 도약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캐릭터 공모전에서 꿀벌 요정 플로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출품된 198점의 작품 가운데 산업도시를 상징하는 공업탑과 코스모스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한 플로비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품작 가운데 대상작을 포함한 27점의 수상작은 정원박람회 홍보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지난 6월 열린 중구 타화강 마두이 축제에 29만 3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방문객 3명 가운데 1명꼴인 32%는 타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았던 치맥 페스티벌 등 태화강을 배경으로 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